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021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조용하죠. 이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지금 열공 중에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나타내지를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용히 은거하고 있는 집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라는 소위 정치 개시 선언을 아직 안 한 셈이죠. 네. 정치 선언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 어떤 그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예컨대 뭐 지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 리더십을 갖춰야 하려면 최소한 안보의 리더십을 갖춰야 하려면 안보에 대한 전적인 그 frame of reference, 그 참고 기준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특히 그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원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집을 갖다가 소위 예를 들면 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고 해서 굉장히 열독 중에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윤석열 관련 서적들도 밖에서 보면 잇따라 지금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친구가 만들 수도 있고 뭐 누가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시점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추측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택에서 대선 출마를 대비한 지금 국정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사에 떴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바로 이런 국정학습을, 소위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숙독하고 열독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적 등을 연구하거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자체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과 최근 접촉한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전 총장의 행동 반경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무슨 전문가들과 접촉하기는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학습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다시 말하자면 집권은 하고 있지만은 관련 이 전문가적 관련 서적들을 잇따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열공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 총장 관련 책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들이 그와의 그 학창 생활에 대한 그 기억을 담은 내용에 관련된 책을 만드는데 그 책 이름이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보수 기질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 때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도 강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마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들이 학창생활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억을 모아가지고 아마 리얼하게 그 책이 출판이 된다면 아주 윤석열 총장을 아는데 접근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사법시험을 갖다가 9번 끝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9번을 사법시험을 시도한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시도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죠. 거의 뭐 대한민국 법학
별도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그룹들 아니냐라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그가 시험이란 건 잘 알겠지만 주관식 시험이란 것은 객관식하고 또 다른 거죠. 사법시험은 1차가 저희들이 옛날에 있을 때는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식 사법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서술형으로 된다면 그거는 답을 쓰더라도 그 시험관 채점관에게 그게 맞아떨어져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구수 끝에 합격했다는 것은 참 시험 운이 그 당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수 끝에 합격한 검사가 됐는데 책 윤석열의 진심은 윤 전 총장의 충암고 또 동창 언론인이 작년 그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이렇게 소위 중심으로 썼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든가 이명박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인 윤공정 포럼을 출발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이제 윤공정 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 배경을 안 하면은 혼자서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이 뭐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힘들이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3지대로 남아서 가는 상황은 오래 갈수록 그건 좋지 않다. 그러니 결국 7월 전에는 거취를 분명히 결정해서 합당해야 되지 국민의힘과 조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저런 소위 정치 시계는 반드시 그 과정에 맞춰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정치선을 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 우리가 짐작하네 4월 말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추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건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갖추고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틀림없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선 경쟁이란 것은 치열합니다. 지금 이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권 단일화 경쟁을 또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예상을 했지만 차기는 거의 홍준표와 또 윤석열의 가장 핵심적인 소위 컴피티션 경쟁을 상당히 눈여겨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야권의 뭐 원희룡 지사도 상당히 좋은 제목이라고들 합니다. 결국 이 대선 경쟁은 지금은 어떤 소수로 이렇게 좁혀지는 느낌이 있지만 어느 시점 가면 다수로 좁혀졌다가 그 다음에 또 소수로 좁혀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소위 리그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형성, 리더를 갖다 뽑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과업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 윤석열 총장도 경쟁을 해서 이기는 그 경쟁 대상은 바로 야권 전체가 됩니다. 그 학습은 능력과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더십, 국가 수반으로서의 리더십, 또 인품, 품위, 신뢰 이런 여러 가지 신뢰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말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실천하면 그거는 실천이 아니다. 국민 앞에서 얘기한 부분, 예를 들면 취임사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실현에 가장 중요한 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가 평등하면서 기회는 평등하다 이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았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정이 맞았습니까? 과정이 정의였습니까?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정의였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란 것은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그것이 국민들의 행복이고 또 자기를 신뢰해주는 국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위 집권자의 행복이라고. 결국 윤 총장도 대선 주자로서 지금 열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콘텐츠를 갖다 풍부하게 갖겠다는 그의 열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인생 공부도 고시 떨어져가지고 고시 낭인을 하면서 9년 동안 그 고시의 장면에서 소위 그 세월을 같이 지폈다면 그에게는 깊은 인생에 대한 철학 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있는 그 과정이 허튼 세월이 아니었다는 바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집요하고도 이렇게 무서운 권력, 그 자기를 파괴시키려는 그 권력에 대해서 그 의지로서 뚝심으로 지나왔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웅변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제3지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야권은 단일화 어차피 돼야 할 것이니까 어떤 그의 청사진을 갖고 달려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청사진은 상당히 아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또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내공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식적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있습니다. 광풍의 터미널에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